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 이걸로 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윤석열이가 이제 기소를 한 거죠. 검찰총장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각각 징역 3개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윤석열 측근이었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는 전 반부패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이 기소되고 3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문재인 대통령 30년 친구인 송철호 씨를 당선시키려고 상대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 후보 매수, 공약 지원 등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이 그렇게 기소를 했어요. 법원은 핵심 혐의인 하명 수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명 수사. 누가 하명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을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1심 판결입니다. 2심, 3심 가서 엎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예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심각하죠. 아직 1심 판결임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참모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을 동원했다? 이 혐의가 1심에서는 인정이 된 겁니다. 2심, 3심에서도 인정된다면. 이렇다면 문재인 정부도 선거 제도를 농락한 그런 범죄가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법원이 반드시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굉장히 오랜 기간 있었던 심리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니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했느냐.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선거제도와 국민들의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시장 당선이 소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동원됐다. 그래서 송철호 씨 측이 넘겨준 야당 후보 관련 첩보를 당시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의원이죠. 이 사람에게 넘겨서 수사하도록 했고 경찰은 야당 후보가 김기현이 공천장을 받던 날 사무실을 덮쳤다. 야당 후보는 나중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선거에서 낙선한 뒤였다. 법원은 청와대의 이 공작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네,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송철호 후보의 공약까지 조율해주고 송철호 후보의 경쟁자인 다른 여권 후보의 출마를 막으려고 매수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명 수사도 그 비서관 선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재판은 결론 내리고 있는데 이 조선일보는 믿지 않고 있어요. 이런 사건을 비서관 혼자 벌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윗선이 따로 있고 그게 누군지도 명백하다. 그런데 검찰은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수석, 이광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 엄청난 일을 수석과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참 내용을 소개하는 게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윗선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항고를 했는데 말이죠. 서울고검 재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판단을 하지 않고 있어요. 1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심이 이렇게 나왔으니 윗선 수사하라 아마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도 수사의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염려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이 유죄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1심 판결이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적폐청산하겠다면서 검찰을 동원해서 대규모 수사를 벌였을 때 그때는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도 수사를 했었습니다. 2012년 대선 선거 개입. 그랬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것은 윤석열의 검찰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야 하니까.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인정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 사건도 사건이지만 조선일보 사설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있어요. 이런 사건을 비서관 혼자 벌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윗선이 따로 있고 그게 누군지도 명백하다. 이렇게 오늘 사설에서 이야기했는데 자 그렇다면 저는 고발 사주 문제에 있어서 이런 사건을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혼자 벌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윗선이 따로 있고 그게 누군지도 명백하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준성에 대한 1월 판결을 기대합니다.
공수처가 기소한 손준성 1월 판결 기대하고요. 또 12월 19일에 있을 윤석열 징계 취소 처분 법원 판결도 기대합니다. 명백한 수사방해, 감찰 개입 이랬던 윤석열에 대한 응징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법원의 어제 판결 그 결과에 대해서 일단 신뢰 어린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눈 감아준다? 법원 판결 인정할 수가 없죠. 1심 판결 인정할 수가 없죠.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실 분은 없겠죠. 설마. 문재인 정부는 봐줘야 하고 윤석열 정부는 봐주면 안 된다고 한다면 윤석열은 봐줘야 하고 문재인은 봐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인간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를 털 수 있다면 윤석열 정부도 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정권 빨리 끝내고 밀어버려야지요. 판교 한량 김 사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권이 바뀌었는데 한동훈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두환이 7년이 끝나면은 이제 민주화가 올 것이고 민주정부가 들어설 것이다라는 기대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노태우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양김의 분열로.